자, 보십시다. 이번 시간에는 되게 기체, 고체체 기체 중에서도 고체나 X를 가지고는 문제상을 내기는 되게 어렵고 주로 기체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 기체라는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 이 기체라는 아이는 굉장히 예민한 아이라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체라는 아이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반드시 조건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 어떤 거냐면 온도라든지 온도,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 부피, 그 다음에 몰수. 자, 여기서 보면 온도, 압력, 부피까지는 우리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몰수라는 단어는 처음 낯선 걸 거야. 그런데 이 몰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개수예요, 개수. 근데 한 개, 두 개, 세 개 하기가 너무 모호한 거야. 그래서 그냥 구두로만 할게. 이거는 약간 심화 과정이니까. 어떤 거냐면 연필을 12개를 묶어서 뭐라고 해? 한 다스라고 표현하고 마늘 100개를 묶어서 한 접이라고 표현해요. 마찬가지로 기체의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했냐면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다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하나의 1몰이라고 했다고. 12개를 한 다스라고 하는 것처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온도는 템퍼레이처에서 라지 T를 쓰기로 했고요. 압력은 프레스에서 P를 쓰기로 했고, 부피는 볼륨이라고 해서 V를 쓰기로 했고, 몰수는 스몰 n을 쓰기로 했다고 해요.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 기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온도, 압력, 부피, 몰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이야. 그 중에 하나라도 간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반드시 네 가지 아이가 같이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 자, 그런데 교재를 보시게 되면 보일의 법칙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샤를의 법칙이 나와져 있는데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기체에 관련된 개념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법칙이 기체에 관련된 법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보일의 법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샤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샤를의 법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간결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체 관련된 공식인데 이 공식을 세 개를 다 법칙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저기 나와 있는 온도, 압력, 부피, 몰수를 잘만 따져주시면 된다는 거. 먼저 보일의 법칙을 먼저 가보도록 할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냅두고 두 가지만 갖고 할 거야. 자, 첫 번째 뭔 소리냐면 첫 번째 보일이라고 하는 아저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통제시켜. 이렇게 안 쓰고 네 가지 중에서 누군가를 일정하게 둘 겁니다. 누구를 일정하게 둘 거냐면 스몰 n이라고 하는 몰수와 라지 t라고 하는 온도를 일정하게 둘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냥 지금 보면서 이해하면 돼. 몰수와 온도를 일정하게 해놨어. 움직이면 안 돼. 그래놓고는 어떻게 할 거냐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따질 거냐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따져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다 알고 있는 거야. 압력 주면 부피 커져 작아져? 압력을 주면 부피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누르면 줄어들잖아. 그래 그거야. 아, 압력이 강해지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런 걸 보고 우린 무슨 관계라고 해? 커지면 작아지는 관계를? 그렇죠. 맞아요. 반비례라고 하는 거야. 반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린 다 수학적 산수적 개념으로 바꾸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P 곱하기 V는 K. K가 상수고 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개념을 씁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지. 얘가 안 변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곱한 값이 계속 일정하면 얘는 계속 작아져야 되잖아. 그만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겠대. 그래프로.
X축이 뭐냐면 압력이 되는 거고 Y축이 부피가 되어져요. 그럼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려울 거 없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굳이 공식이라고 할까? 자, 이런 거지.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랑 자, 전에와 후에를 값이 다르더라도 그 둘을 곱한 값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야 그냥.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랑 좀 다르게 좀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샤를이라고 하는 아이. 샤를의 법칙. 여기서 이제 똑같이 누구를 일정하게 둘 거냐면 이번에는 몰수와 압력을 일정하게 둘 거야. 그럼 얘는 움직이면 안 돼. 그럼 남은 건 누구야? 온도와 부피만 갖고 할 거야. 온도하고 부피를 가지고 할 겁니다.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어떨까? 얘는 마찬가지로 어떠냐면 열을 주면 가만히 있어 뛰어다녀. 그치? 열은 운동 에너지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막 움직여. 그러면 당연히 그 부피는 어떻게 될까? 점점 그쵸?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와 얘는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례관계식은 어떻게 쓰냐면 T분의 V는 K. 얘는 당연히 이제 상수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값은 일정해. 그럼 얘가 1, 2, 3, 4가 되면 얘가 변하지 않으려면 얘도 1, 2, 3, 4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값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 비례 그래프니까 어떻게 그린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온도가 되고 부피가 되면 비례 그래프니까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거.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투적인 개념으로 쓴다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랑 같다고요.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아보가드로의 법칙. 세 번째. 아보가드로의 법칙.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이번엔 좀 다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가 일정하게 둘 거냐, 누구를 일정하게 둘 거냐라고 봤더니 바로 압력과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둘 거야. 온도하고 압력이가 두 개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것도 되게 쉬워. 몰수와 개수와 부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되게 간단해. 풍선에다가 내가 후 불어 부피가 어떻게 돼? 왜냐면 내가 갖고 있던 입 안에 있던 기체를 후 불어. 그럼 풍선 속에 내 입 속에 나간 그 기체 수가 어떻게 된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부피가 어떻게 됐다? 커지게 돼서 풍선을 놨어. 그럼 풍선이 돌아다니면서 풍선의 부피가 작아져. 왜? 풍선 속에 있던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겁니다. 오케이. 이 관계는 우리 또 무슨 관계다라고 할 수 있다? 비례관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 비례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n 곱하기 v는 k. k는 당연히 상수가 되어지는 거고 이 i도 그래프를 그린다면 비례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비례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n분의 v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몰수가 개수가 많을수록 부피는 무슨 관계가 되어진다?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자 보세요. EI 그 다음에 EI 그 다음에 EI 이거를 할 때마다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다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끝낼 생각이야. 한 방에. 어떻게 한 방에 끝낼 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끊고.